주식을 딱 만지니까 돈이 되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기적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퍼지표 하나로 복리 30%, MDD 10%, 네, 이렇게 말하고도 사기 같죠. 이 영상 제 2탄입니다. 이거를 보시기 전에 꼭 영상 1탄을 보시기 바랍니다. 1탄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리 수익을 우리가 16%에서 27%까지는 올리는데 성공을 했고요. 야,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MDD가 너무 높다. 55%입니다. 이거를 10% 이하로 줄여야 되거든요. 자, 솔루션은 마켓 타이밍입니다. 역시 마켓 타이밍이고요. 자, 여기서 가격이 코스피 20일 이동평균선 위일 때만 저퍼 50개 종목을 매수한다 식으로 해봤습니다. 언제 매수하느냐?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1.5%.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어제 종가가 10,000원이었다. 그럼 우리는 매수를 9,850원에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9,850원까지 안 떨어지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식이 10,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또 그 1,300원 종가 마이너스 1.5%의 매수를 걸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며칠 하면은 당연히 언젠가 그 주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코스피 20일 이동평균선 위일 때만 우리가 거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빠져가지고 주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리 수익은 31%로 늘어나고 MDD가 갑자기 12%로 줄어드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호! 네, 그러면은 한번 코스닥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10일 이동 평균선 가격이 이거보다 높을 때만 우리는 저퍼 주식을 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가격이 코스닥 10일 이동 평균선 아래일 때는 우리가 주식을 하지 않고 팔고 논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복리 수익이 33%, MDD는 15%로 많이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직접 백테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임의적으로 코스피는 20일, 코스닥을 10일로 잡기는 했는데요. 네, 이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 20일이고 10일인가? 혹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최적화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젠포트에 가셔가지고 20일, 19일, 18일, 17일, 16일 하면서 2일부터 30일까지 다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결론이 나올 거예요. 2일로 하든 30일로 하든 뭐로 하든 MDD가 그냥 마켓 타이밍 안 쓸 때보다는 분명히 줄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직접 백테스팅을 하면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켓 타이밍을 적용을 하면은 폭락 구간, 정말 대폭락 구간, 뭐 금융위기, 코로나 이럴 때를 반드시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제 영상 하나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30번 돌려보시고 하면은 그거를 확실히 더 잘 알게 되고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백테스트 10,000번 하지 않은 사람과는 겸상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마켓 타이밍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켓 타이밍? 야야, 지금 가격이 2평 위에도 우리가 들어가도 그 위에도 폭락을 할 수가 있고 2평 아래에 내가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급등할 수 있는 거야. 마켓 타이밍. 야, 그런 거는 불완전한 거야. 절대로 우리는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네, 그 말이 사실 맞기는 한데요. 이거는 뭐 자동차 탈 때 안전벨트랑 에어백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벨트? 야, 그거 매드 사고 나면 죽을 수 있는 거야. 아, 에어백? 야, 그딴 거 필요 없는 거야. 야, 그거 터져도 죽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안전벨트랑 에어백이 운전 자체는 못 해주고요. 차 자체의 기능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이게 근데 최악의 추세 하락 기간, 그러니까 정말 막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몇 달 만에 30% 50% 빠지는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 기간에는 뭘 사도 다 작살날 거거든요. 뭐 저퍼주를 사든 모멘텀주를 사든 뭐 기똥찬 기술자를 사든 그 시장이 떨어지면 그 주식들 다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에어백과 안전벨트처럼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우리가 크게 다치거나 죽을 확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마켓 타이밍입니다. 얘네들 가지고 뭐 고점, 자점 잡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대폭락 구간의 상당 부분을 피해가는 게 여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기 가치 투자자분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보이세요? 네, 심지어 요 1탄에도 그런 비슷한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죠. 아니, 가치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고, 뭐, 내재 가치 평가하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훌륭한 주식들이 작살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주식도 같이 작살납니다. 근데 왜 그 구간을 피해가지 않는가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댓글에도 그렇게 남기셨는데, MDD 그까짓 걸 아무것도 아니다.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자, 한 0.1% 확률로 그분은 위대한 가치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 내재 가치를 정말 평가를 하고 가격이 떨어져도 워렌 버핏처럼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분일 수가 있어요. 아, 그 0.1%라는 확률은 잘못됐네요. 이제 전체 투자자 0.1%가 그런 레벨에 오른다는 거고, 네, 이분은 물론 그럴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네, 이분이 위대한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처럼 50% 꺼지는 거 신경도 안 써라고 하실 수 있고, 근데 또 이제 다른 그 면에서 보면은 이분의 투자 경험이 오래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번에 하락장을 한번 겪어보신 게 2020년 코로나 하락장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락장은 거의 V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버텼으면 다시 가격이 회복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하락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이 2년, 3년 동안 팍팍 빠지고 언제 올라갈지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하락장들도 있거든요. 이분이 그런 하락장을 경험을 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실까? 솔직히 몇 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은 그거 MDD 80% 나도 뭐 그렇게 아프겠어요. 5천만 원 투자해서 4천만 원 잃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몇 억, 몇십억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MDD가 뭐 50%, 60%, 70% 나왔다 하는 경우에 그렇게 쿨하게 MDD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버틸 수가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치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가치 투자를 정상적인 시장에서만 하라 이겁니다. 하락장에 와가지고 정말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빠지는데 그런데 뭐라 가치 투자를 하냐 이겁니다. 그거 끝나고 가치 투자를 해도 충분히 훌륭한 가치 투자를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워렌 버핏과 투자자 0.1%는 MDD 50%를 버틸 수 있으나 저를 비롯한 나머지 99.9%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진입은 신중하게, 청사는 신속하게. 이거를 외우세요. 진입은 신중하게, 청사는 신속하게. 이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청산할 때는 시장의 낌새가 조금이라도 안 좋다 하면은 그냥 빨리 치우고 나오는 게 좋은데, 당연히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거를 반대로 합니다. 진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죠. 이야, 이 바이어주 정말 대박이래! 라고 김 박사가 말해서 김 박사, 그 전문가, 진짜 전문가!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팩트 체크, 리스크 관리 이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고를 던집니다. 그래서 진입은 신속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또 근데 이런 분들이 청산할 때는 되게 심사숙고 신중하게 오늘 15% 빠지고 그 신약은 불발됐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 소비 본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날 또 10% 떨어져 그렇지만 이거는 시장이 이 주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떨어집니다. 대표이사가 횡령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그 대표이사를 대표하는 그 CFO가 참 경영을 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잡주에 물타기 타다가 대주주된 후 상패를 맞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청산은 신속하게 내가 청산을 할 이제 그 조건에 도달했으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파는 것이 좋은 겁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입은 신중하게, 청산은 신속하게. 자, 그래서 조건을 조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입은 A and B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할 때 들어가는 거고요. 좀 더 신중하게. 근데 청사는 A or B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면 우린 잽싸게 팔고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A와 B가 뭐냐면 조금 전에 그거예요. 코스피 종가가 코스피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가 A고 B는 코스닥 종가가 코스닥 1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가 B입니다. 자, 이렇게 해봤더니만 복리수익이 30% 그리고 MDD가 10% 이하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68 그렇습니다. 약속한 대로 되었습니다. MDD 10% 이하로 내려갔죠. 자,
자, 여기서도 이런저런 숫자를 한번 다 넣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왜 하필 21이고 이게 11인가? 한번 다 넣어보십시오. 20, 19, 18, 17, 16부터 여기서도 2, 3, 4, 5, 6부터 11, 12, 13, 14 다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어떤 수치를 넣어도 매수 플러스 보유보다는 MDD가 훨씬 낫다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고요. 사실 여기서 어떤 수치가 답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 13일이 가장 좋은지 17일이 가장 좋은지 네, 그거는 소위 과거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연히 13일과 17일이 가장 좋았는데 미래에는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중요한 거를 배운 겁니다. 마켓 타이밍 자체 쓰는 거는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걸 배운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떤 수치를 쓰는 게 좋은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한 2일에서 30일 안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럭키 7을 좋아해 하면 77로 써도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참고로 저는 이거를 백테스트를 할 때 이제 거래량이 이제 얼마나 많이 나오나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2일, 3일 같은 걸로 하면은 너무 거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뭐 7일, 10일, 15일, 20일 이런 쪽이 좀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추적화를 오히려 피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숫자를 넣어보면은 이거 뭐를 내도 되는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만들면 전략 남이 하면 과추적화인데 이렇게 하면 전략이 되는 겁니다. 또 결론이 이겁니다. 직접 백테스트를 많이 하거라, 젠포트를 많이 쓰거라, 뭐 이런 얘기고요. 네, 진입을 신중하게, 정산은 빨리. 이거 좋은 것 같고. 참고로 동적 자산 배분도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PAA, DAA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빨리 잽싸게 도망가는 전략들이거든요. 얘네들이 MDD가 특출나게 낮습니다. PA가 10%대고, DA가 11%인가 12%로 알고 있어요. 네, 결론은 마켓 타이밍은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를 배웠고, 종목 전략도 MDD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50%대에서 10%대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 거의 기적 아닙니까? 기적.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대급 기적은 성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을 만지니까 와인이 되었대. 아씨, 이거 보니까 정말 개 멋있더라. 저도 한번 이런 거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제가 물을 딱 만지니까 이제 와인이 되는 거. 뭐 그거보다는 그래도 욕심 안 부리고 주식을 딱 만지니까 돈이 되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기적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 즐거운 영상 봐주셔서 내가 내 입으로 즐겁대.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 유익했으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